자, 그럼 우리 앞 시간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항목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자,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는 방법 가지고 좀 보면, 자, 우리 회사가 대손 충당금을 이제 기말에 설정을 100만 원 해뒀다고 볼게요. 그럼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는데 70만 원의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외상매출금이라고 봤을 때 대변의 외상매출금 A라는 회사 거다 70만 원. 차변에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자라고 했죠. 근데 잔액 보니까 100만 원이 있네. 그럼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우리는 대손 70만 원 당했으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다.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의 짝지로 해서 70만 원 이렇게 끌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대손 충당금은 자산이지만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대변에 100만 원이라고 모여 있었을 텐데 그걸 70만 원 끌었었으니까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3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겠죠. 이 말 이해가시나요? 100만 원의 잔액이 있다가 70만 원 대손 당해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70만 원을 끌었으면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만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B라는 회사가 대손이 발생했는데 50만 원의 대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대손 발생한 외상 매출금 B라는 회사 거 50만 원을 먼저 지워주고, 그럼 차변에 우리는 대손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라 그랬는데 30만 원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50만 원 발생했는데 30만 원밖에 없네. 그래도 일단 있는 30만 원만 먼저 끌고 오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왜냐면 대손 당할 거 대비해 모아둔 돈이 30이니까 30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외상 매출금 거 이렇게 30만 원을 마저 다 끌어 쓰는 거예요. 잔액이 있는 걸. 그래도 아직 대손 당한 돈이 20만 원 더 남아 있죠. 지금 50 당했으니까. 그럼 모질한 이 20만 원만큼 우리는 매출 채권이면 우리는 대손 상각비,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제 모아둔 거 없으니까 원칙대로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30만 원을 끌어쓰게 되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제 하나도 없어지게 되겠죠. 30만 원 있었던 거 전부 다 끌었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도 없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대손이 발생했어요. 30만 원의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럼 일단 대손 발생한 채권을 치우기 위해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C라는 회사 거다 이렇게 줄여주고, 차변에 우리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했더니 하나도 없네.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회계 처리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원리는 단순하죠. 일단 대손 당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서 대손 충당금이 대손 당한 돈보다 더 많으면 대손 충당금만 쓰고,
좀 부족하면 일단 있는 거 끌어 쓰고 모질한 부분은 대손삼각비라고 쓰고, 근데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대손삼각비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매출 채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으로 단기 대여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 얘가 단기 대여금 거라면 어떻게든 우리가 단기 대여금, 자, 첫 번째에 대손이 발생했는데 70만 원을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럼 단기 대여금 A라는 회사 거 70만 원을 못 받게 되었고, 그럼 단기 대여금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를 보러 갔더니 100만 원이 있다면 단기 대여금에 대손 충당금을 끌어쓰고,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똑같이 30만 원이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대손이 발생을 했는데 50만 원이면, 일단 대손당한 단기 대여금 B라는 회사 거 50만 원을 지우고, 이번엔 우리가 또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해 봤더니 30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 거 30만 원을 끌어쓰고, 모자란 20만 원만큼은 이번엔 매출 채권이 아니죠.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얘를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다음, 대손이 발생을 했는데 30만 원이다. 그럼 단기 대여금 이렇게 쓰고, 대손 충당금 잔액을 봤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끌었을 게 없죠. 이때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쓰는 방식은 외상 매출금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쓰는데, 그런데 비용 처리하는 부분하고 이 대손 충당금도 지금 제가 없다 그랬는데 다른 계정 과목에 대손 충당금 있다고 해서 그걸 끌어 쓰면 안 돼요. 꼭 자기 짝짓 것만 끌어 쓰는 거예요. 자기 짝짓 것만. 그게 없으면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 이렇게 외상 매출금 같은,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지, 지금 현재 이 두 문제도 엄청 자주 나와요. 왜냐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 써야 되는데 대손 상각비로 실수해서 잘못 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니까 아마 그걸 노리고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옮을 때만 대손 상각비라는 이 계정 과목을 쓰고,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올 때만, 그 외에는 전부 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써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자, 이 대손이 실질적으로 100만 원 설정했다고 해서 꼭 대손이 100만 원 발생한다면 그건 내가 점쟁이겠죠. 얼마 대손이 발생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올해 기준의 대손이 대손 충당금 설정한 것보다 작게 발생할 수도 있고, 대손 충당금 설정해 둔 것보다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는, 자, 다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설정은 우리 기말에 우리 채권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곱해주고, 그러면 대손 예상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대손 예상액에 빼기 대손 충당금이 남아 있다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뺄 거예요. 이렇게 뺐을 때의 결과가 플러스가 나온다면 우리는 보충해주면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환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대손 예상액을 딱 맞출 거예요. 대손 예상액을. 이 대손 예상액을 여러분은 대손 충당금 설정할 목표액이에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금액만 맞출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대손 충당금을 딱 맞출 건데,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장부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이 모자라다는 거니까 보충하는 방식을 쓸 거고, 만약에 내가 설정을 100만원 할 건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20만원이면 20만원 더 많겠죠. 그럼 마이너스 20 나오겠죠. 그러면 20만원을 빼낼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가지고 분계를 한번 보면, 먼저 우리 플러스가 나왔을 때, 보충액이 나왔을 때, 자,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이런 식으로 쓸 거고,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얼마,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를 쓰고,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상각비의 성격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얘는 800번대인 판관비를 사용하는 거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900번대인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환입액이 나오게 되면, 자, 우리가 보충을 할 때는 지금 대손 충당금의 자리가 대변이니까 이렇게 대변에 쓰는데, 그럼 거꾸로 환입해야 되면 넘치는 만큼 우리는 줄여줘야 되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써서 금액을 줄여줄 거예요. 금액을. 자, 그럼 대변에 쓰는 계정 과목은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제가 빠뜨렸네요. 매출 채권에 얼마다. 그럼 기타 채권은 똑같이 넘치는 만큼 마이너스 된 금액만큼 대손 충당금이라고 처리를 할 건데, 이때도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얘 둘이 계정 과목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지만 얘 둘이의 성격은 틀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기타 채권 가지고 이번에 좀 먼저 볼게요. 기타 채권이 대손 충당금을 보충할 때에 비용 처리하면서 보충을 했죠.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을 줄여야 돼서 비용 처리한 게 도로 돌아오면 우리는 수익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영업 외 비용이니까 얘는 영업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900번대에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설정 보충할 때 영업 외 비용으로 보충했으니까 얘가 돌아오게 되면 성격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매출 채권을 가지고 보면 매출 채권 대손 상각비의 비용 처리한 계정 과목은 판관비라서 영업 비용이에요. 영업 비용은 500번대 제조 경비하고 800번대 판관비가 있어요. 그럼 대손 충당금 환입 비용 처리한 게 돌아오게 되면 수익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영업 비용이니까 영업 수익 처리하려고 봤더니 영업 수익은 매출밖에 없어요. 영업 수익은 매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 비용은 우리는 제조 경비 500번대, 판관비 800번대. 그럼 영업 수익은 우리는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400번대 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대손 충당금 설정했던 게 많이 남아 있어서 얘를 돌려놓는 걸 매출이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죠. 누가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업수익으로 지금 대손 충당금 환입을 매출이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잖아. 우리가 쓰던 컴퓨터 판 것도 매출이라고 하면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800번대에 판관비의 차감 계정으로 줄여주는 성격으로 얘를 써버리는 거예요. 판관비에서 줄여준다는 건 자, 우리 수익 처리하는 거나 비용에서 빼주도록 처리하는 거나 이익은 똑같다. 이 말 이해가시나요? 시라씨 이해갔어요? 그렇게 사인해줘야지. 눈빛으로 주면 내가 혹시나 해서.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자, 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일단 기본 베이스가 자 1000원에서 비용이 500이고 그래서 이익이 500인데 여기에 200이 돌아왔다고 볼게요. 그럼 200이 돌아오게 되면 첫 번째는 수익으로 처리를 하면 얘가 1200원이고 수익 처리를 하게 되면 얘가 500원이고 그러면 비용은 그대로 500원이니까 이익이 700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비용에서 빼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수익은 그대로 1000원으로 두고 수익을 늘리는 게 아니고 비용을 200원 줄여서 300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익은 똑같이 700원이 되죠. 그죠? 그럼 수익으로 200원을 처리하나 비용에서 200원을 빼는 거나 이익은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원칙은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정확한 그림인데 여기에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판관비로 처리한 게 돌아왔을 때 판관비를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성격을 둘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이론 목적으로는 판관비에서 차감하는 성격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우리 실기 목적으로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 두 개 계정 과목이 있어요. 800번, 900번.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컴퓨터 쓸 때에 자, 대손 충당금 환입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쓸 때. 그럼 얘는 800번 되고 얘는 900번 되죠. 앞 번호대를 보면 852, 908번 두 개가 있죠. 그럼 제가 800번, 900번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를 할 때에 이걸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야지 정답이지, 다른 거 선택하면 부분 채점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답이에요. 재무제표하고 다 망가뜨려 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800번, 900번을 선택하는 거 우리 실기할 때에 그때 매출 채권에 관련된 거면 방금 800번대 위에 거, 기타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돌아오게 되면 900번대 거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기 목적으로는 매출 채권은 판관비 800번 되고 우리 기타 채권은 영업에 900번 되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성격은 800번 되는 판관비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돌아온 거는 비용에서 줄이는 거고, 얘는 설정할 때 보충할 때는 우리는 비용에서 우리 비용 처리해서 비용에 더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성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보충하거나 빼는 이유가 딱 이 금액을 맞출 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채권자에게 대손 추정률을 곱한 거를 대손 예상액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 대손 예상액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첫 번째 거가 채권 잔액 비례법, 지금 방금 했던 이거예요. 얘는 매출 채권만 있으니까 매출 채권이라 그러는데, 채권별로 대손 설정률, 이게 대손 추정률이에요. 곱하면 대손 예상액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래 연령 분석법이라는 건 그냥 그 채권의 나이가 많으면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채권의 나이가 많다는 건 채권 발생한 날로부터 시간이 오래됐으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준다고 말한 지가 1년이 넘었으면 받을 확률이 더 낮죠. 근데 최근에 빌려준 거는 받을 확률이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채권 잔액이라 하더라도 아래 동그라미 2번은 채권별 기간별로 나눠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퍼센트 못 받을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퍼센트 못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구분해 가지고 대손율로, 기간별 대손율로 추정률로 곱해서 대손 예상액을 구하는 방법이 연령 분석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연령 분석법은 그냥 채권 나이별로 대손 추정률을 두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미래에 우리 책 바꾸고 저하고 또 다른 거 보면서 연령 분석법 볼게요. 이게 더 쉬워요, 얘보다. 자, 그럼 지금 기말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교재 보시면 보고기간 말 대손 예상액을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는데, 지금 우리는 충당금 설정법을 써요. 직접 법으로 없애는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럼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대손 예상액, 얘가 목표액이라 그랬죠. 여기에 기설정 대손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 했을 때 뺐을 때에 대손 예상액이 크다는 건 지금 이 그림은 제가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다라고 적은 거죠. 얘가 더 크니까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는데,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더 크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죠. 계산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금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줄여주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쓰는데, 근데 이 환입은 지금 얘는 매출 채권만 이야기하니까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 관리비의 차감 항목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성격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적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손을 보면 매출 채권이 우리가 대손을 당하든 기타 채권이 대손을 당하든 어떻게든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를 무조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손 충당금을 확인을 해서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대손 충당금과 상계를 하고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대손금 회수하는 걸 볼게요. 자, X1년도 10월 1일 날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자,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A라는 거래처한테 못 받게 되었다라고 쓰고, 자, 차변에 우리는 계정함을 쓰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 원만 있었다 볼게요.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의 짝지를 끌어쓰고 일단 있는 60만 원 끌어쓴 후에 이제 40만 원은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이 돈을 이렇게 대손이 발생한 돈 100만 원을 회수하는데 자, 이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대손금 회수를 X1년도 12월 1일 날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단기 대손 발생분을 단기에 회수한 경우예요. X1년도에 발생했는데 X1년도에 회수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손 발생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대손 발생했던 거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100만 원 돈 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이죠. 돈만 안 받았으면 장부에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제일 중요한 회계상 사건인 돈 받으면 차변에 현금이다 100만 원. 이거 쓰는 게 먼저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럼 언제 대손 발생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오늘이 X년도인데 올해 발생한 거죠. 그럼 올해 발생했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10월 1일 날 대손 발생했다는 사실을 외부 이용자는 알고 있을까요? 내가 아직 재무제표를 만들지도 않았으니까 외부 이용자가 이거에 대해서 알리는 전무하겠죠. 그죠? 10월 1일 날 대손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는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대손 당했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두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손 회계 처리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얘를 그대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얘를 반대쪽에 그대로 쓰면 대손 충당금도 원위치 대변에 돌아가라, 비용 취소한다 돌아가라. 그러면 내 장부에는 잔액으로 외상 매출금 10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만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에 발생한 걸 취소할 때는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섞어서 쓰면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만 처리했으면 대손충당금만. 대손상각비만 처리했으면 대손상각비. 취소하는 거니까 반대에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지금 얘는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대변에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얘 하나 더 보고 나서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대손금을 회수를 하는데 X2년도 12월 1일 날 회수한다고 볼게요. 회사를. 이건 그럼 전기나 전기 이전 대손 발생분을 우리가 이제 단기에 회수를 하는 거죠. 자, X1년도에 회수를 하든 X2년도에 회수하든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돈 받은 거예요. 이 분기에서 차변에 돈 받은 거부터 꼭 써야 돼요. 돈 어떻게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문제 꼭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꼭 그걸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언제 대손 발생한 걸 받았지? 라고 봤더니 올해 이전이네. 지금은 X2년도인데 그럼 자, 우리 전년도 회계 처리했던 대손 상각비는 작년도에 비용 처리가 되어 있을 건데 올해 그 비용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전년도 비용을 올해 취소를 하면 손익계산서가 망가지게 되겠죠. 전년도 거 비용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미 다른 투자자는 다 투자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어서 망가지게 돼요. 이 말은 곧 작년에 전년도의 비용 수익과 비용은 지금 취소할 수 없어요. 이미 손익계산서 끝났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그냥 일단 무조건 대손충당금에다가 모아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액을 대손충당금에 모아둘 거예요. 그럼 대손충당금에 모아두는데 대손충당금은 짝지가 있을 거잖아. 그죠? 아무 곳이나 모아두면 안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전기에 대손 발생한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금일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럼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을 알려주는 이유는 지금 이거의 짝지를 알려주려고 말해주는 거예요. 얘 짝지를 말해주려고. 그럼 우리 얘 두 개 가지고 생각했을 때 회계 1급하고 FAT 1급은 문제가 100% 대손 전기나 전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만 나와요. 회계 1급, 전산 회계 1급이랑 FAT 1급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녁에 직장인반 수업할 때에 회수할 때는 이것만 가르쳐줘요. 대손충당금 처리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대손충당금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건 FAT 1급 수준이라서 이렇게 말해도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우리 시험은 전산세무 2급 전산 TAT 2급도 보죠. 전산세무 2급은 올해 발생한 거 나오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 말해줄 거예요.
근데 TAT 2급이 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TAT 2급은 올해 발생했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인지도 말 안 해주고 날짜만 알려줄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서 가서 이렇게 처리한 거 보고 그대로 취소해야 돼요. 이게 TAT 2급이라는 시험의 스타일이고 전환세무 2급은 어떻게 처리하였던 이제 대손금을 또 단기에 회수했다라고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는 취소 처리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전기나 전기 이전에 발생했으면 얘는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돈 받은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에서 대손 당했을 때 외상매출금이다 받은 험이다 이런 글씨가 꼭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이다 받은 험이다 꼭 적혀 있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그 계정 과목을 쓰고 싶은데 그런 분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받았고 받은 거에 대한 이유를 쓰는데 언제 대손 발생한 거라서 그걸 어떻게 취소할 거다 대손 충당금 처리해뒀다가 기말에 정리하면서 바로 잡아 놓을 거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쓰고 나서 이걸 먼저 쓰면 많은 분들이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나 받은 험을 쓰더라고. 그래서 그 분계를 보면 옆에 지나가면서 그럼 돈 받을 거는 어디에 쓸 거야? 라고 많이 물어봐요. 지금 내가 실수를 해서 지금 돈 받을 곳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안 쓰고 문제에서 함정을 주고 있는 걸 쓰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돈 받은 걸 먼저 쓰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언제 발생했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선택이 되고 그리고 어떤 채권이 대손당했는지 말해주는 이유는 이 대손 충당금의 짝지를 알려주려고 그 채권의 종류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보면 52페이지의 대손금 회수에 자, 우리 이 책에서는 대손 충당금 계정 대변으로 회계 처리 적혀 있죠. 이거는 전기나 전기 이전에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단기에 발생했을 때도 이게 정답이 되려면 단기 발생 때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했다면 얘가 정답이 되겠죠. 취소도 대손 충당금 취소해야 되니까. 그럼 그게 아닐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이제 또 이제 대손은 이걸로 끝이고 이제 기타의 당좌자산. 자, 우리 또 다른 당좌자산 계정 과목을 보는 거예요. 자, 먼저 단기 대여금. 자, 우리 이 계정 과목은 앞면에 있죠. 제가 당좌 차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 빌려주면 대여금. 그럼 단기 장기는 유동 비유동. 그 기준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뭔가 일어나면 우리는 유동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면 비유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단기 대여금은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거 보면 회수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그날 어차피 12월 31일이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면 이 이내인 대여금을 단기 대여금이다. 내년에 만기인 거. 그럼 1년 이후면 장기 대여금이다.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다음 주임종 단기 채권을 볼게요. 우리 법인의 구성원은 주주, 임원,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와 주식 가지고 있는 게 주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운영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임원들하고 우리 대표이사나 아니면 뭐 이사급들 있죠. 그러면 그 외 아래 뭐 상무라든지 하고 좀 아래 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종업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업원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회계에서는 종업원이 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 이 개정 과목 하면서 제가 말한 이유가 이 앞 글자를 딴 거예요. 주임종 단기 채권이다. 이걸 따서 우리는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하고 같은 말로 우리 전산 세무사에서는 얘를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개정 과목으로 쓰니까 주임종 단기 채권하고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을 같은 개정 과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 단기 채권이라는 건 짧게 돈 빌려줬다는 이야기네.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가불금 지급할 때에 쓰는 거예요. 가불금. 우리 회계에서는 가불금을 줄 때 돈 빌려주고 그리고 월급 지급할 때에 가불금 빼고 주죠. 가불했으면 월급 줄 때 가불금 빼고 줘야 될 거잖아. 그때 돈 갚은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급여가 200만 원인 직원이 있어요. 그럼 그 직원이 지금 당장 50만 원이 지금 필요해서 가불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가불금 지급할 때 50만 원을 주면 현금으로 5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차변에 우리 주임종 단기 채권이다. 5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직원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가불해 갔다고 써두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 가불해 갔다고 써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급여 지급 시 이때가 가불금 갚는 시점이죠. 이 돈 빼고 주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갚은 거잖아. 그럼 우리는 월급 주는 거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월급을 줄 거예요. 그럼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보면 50만 원 빼고 150만 원만 주게 되겠죠. 그럼 150만 원만 주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00만 원 다 준 거잖아. 50 주고 150 주고 다 줬죠. 자, 우리 계정 과목에서 자, 월급을 칭하는 건 급여, 임금, 작급 이렇게 세 가지를 쓰게 될 건데, 사무직이나 영업직 직원은 급여라고 할 거고, 생산직 직원에 대한 월급은 임금이라고 할 거고, 계정 과목이에요. 그리고 작급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은 아르바이트라든지 일용직은 우리는 작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자, 얘는 급여다라고 200만 원이라고 쓰면 차이나는 이제 이 50만 원. 이 50만 원을 이제 얘 지워 주는 거예요. 이제 갚았잖아. 빼고 주는 갚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임종 단기 채권이다. A라는 직원 거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외국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급여 제도하고 임금 제도가 선명하게 구분이 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뭐 유럽이나 이런 곳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노동당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죠. 그래서 임금 제도가 발달을 하면서 급여 제도가 거의 퇴화된 국가가
우리 유럽들이 주로 있고, 한국은 급여하고 임금하고는 두 개를 구분을 짓고 있어요. 급여제는 월급여하고 연봉만 인정하고, 임금제도는 우리 시급하고 월급만 인정하지 연봉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은 초과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정규 근로시간 8시간을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한 4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그걸 초과한 2배까지는 시급의 2배, 이렇게 지급하도록 임금법은 정하고 있는데, 우리 급여는 그런 게 규정이 없어요.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일하고 가세요. 근데 그 안에 일 못하면 당신이 여기에 능력이 안 맞으신 분이니까 이 직책이나 이 업무를 못 맡기겠습니다라고 빠이빠이 하는 게 급여제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 못하면 남아서 그걸 처리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제는 그에 대한 수당을 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연봉제는 시간의 수당도 포함된 체계인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완전 달라요. 다음에 미래 되면 제가 노동법으로 얘는 물건으로 받아도 급여 인정되고 얘는 물건으로 받으면 급여 인정 안 돼요. 돈 따로 다시 소송 걸면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잡자라는 애가 붙어 있죠. 회계에서도 의미가 크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앞에 잡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다음 53페이지의 개정 과목들을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